난치병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잖아요. 탈모는 아직까지도 정복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상관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탈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얘기를 많이 해요. 약을 먹으면 다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왜 탈모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걸까요? 탈모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대표님, 최근에 보면은 난치병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잖아요. 맞지? 근데 왜 유독 탈모는 아직까지도 정복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생명과 크게 상관이 없어서? 암처럼 이 생명하고 연관이 만약에 돼 있어. 그러면 연구진들, 의료진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탈모라는 거는 아무래도 미관, 미용 뭐 이쪽인 거지. 탈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엄청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시장이고 그래도 이게 부족한가요? 이제 논문들이 점점점 발표가 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계 분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탈모가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았다는 거는 치료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암이랑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암이라고 하면 뭐냐면 너무 세포가 과잉된 거지.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거야. 더 생겨서 죽이는 건 가능해. 근데 탈모는 뭐냐면 없어진 거야. 이 모낭이라든지 미세 조직 얘네들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없는 애를 다시 만들어주고 재생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어렵겠지. 있는 존재를 없애는 것보다 없는 걸 되살리고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말이 된 거야. 그래서 탈모는 치료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것도 하나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없는 죽은 모낭을 되살리고 재생시키는 게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맞아. 모낭이 대체 뭐예요? 모낭이라는 게 머리카락이라는 이 모발을 자라나게끔 하는 뿌리? 그런 애들이야.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모발을 자라나게 하는 애들이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모유두라고 하는데 이 모유두를 싸고 있는 이 조직들이 있잖아.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피하 조직이 있고 미세 혈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피지선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죽으면 얘네 주변 애들도 다 죽겠지. 죽은 세포를 다시 살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노화성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수록 개선이 조금 더 잘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약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 뭐 감기약 이런 거 약을 먹으면 다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왜 탈모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걸까요? 탈모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뭔가 내가 아파서 먹는 약은 뭔가 증상이 생겼으니까 그 증상을 없애주는 거고 탈모는 없어진 거를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니까 약물 치료가 힘든 거지. 왜냐면 내가 약을 먹어서 세포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만 이렇게 한다 쳐. 그러면 주름도 안 생기고 늙지도 않고 100세 인생이 아니고 500살까지도 살 수 있을걸? 아 그러면 그 잃어버리고 살린다고 하는 그 치료 원리가 탈모를 완치하는 게 제일 큰 장벽일까요? 그러면? 그치. 무에서 유로 창조해야 되잖아. 그게 상당히 어렵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꾸준히 먹어서 세포를 활성화를 시켜서 모유들한 애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게 나는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거기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속 있고 조금씩 논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희망적인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요즘에 탈모 병원이든 어디 관리센터든 보면은 다 완치보다는 관리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관리지, 관리. 완치라고 한다는 건 없어. 이거 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잖아. 탈모가 완치가 됐어. 그러면 노벨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병원이든 이런 센터든 그 어디에서도 완치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쉽게 얘기하는 탈모가 생겼어. 그러면은 탈모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탈모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분들은 개 중에 모발이 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게 아니고 빠지는 걸 잡아주는 거니까 얘도 관리 영역인 거지. 이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식도 완치라기보다는 죽어있는 모유두 자리에 모유두를 심어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애들은 이것조차도 또 공격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식을 내가 천모를 했어. 그럼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식한 모발도 하나씩 자꾸 빠지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식하고 내가 탈모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식을 하고 탈모약을 처방을 해줘.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어떠냐? 이식센터에 이런 관리센터들이 들어가요. 이식병원에 이런 관리센터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보니까 이식을 해줬어. 근데 이것도 또 빠질 거야. 왜? 땅이 별로니까. 이 땅을 개선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 관리에는 어떤 게 있냐? 원초적인 거를 개선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야. 얘를 잘 잡아주려면 혈액순환도 필요하고 근막도 어느 정도 다시 건강해져야 되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이런 센터에서 관리해주는 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분야인 거지. 병원도 사후 관리 이런 거의 중요성을 알고서는
센터가 들어가 있다. 그럼요. 여기 강남 바닥은 있잖아. 모발이식 병원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관리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고 제가 컨설팅 해주는 병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들도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모발이식 센터 이런 데서도 이게 필요로 해. 근데 뭐야? 엔지니어가 부족한 거야. 근데 병원하고 센터가 만나게 되잖아. 그럼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하지. 왜? 병원에서 못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센터에서 못 해주는 거, 이게 딱 맞물리는 거야. 그래서 병원 치료하고 센터하고 유지 관리하고 개선 관리하고를 같이 해주면 시간적인 거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지. 대표님이 컨설팅 해주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무조건 탈모약 먹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정밀 진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진단을 통해서 병원과 센터와 같이 겸업할 수 있는 관리를 받는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센터 와가지고 관리 받는 거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탈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참 샴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런 샴푸 안에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거야. 근데 이 가장 기초적인 거를 저도 댓글을 보니까 샴푸로 탈모 고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는 샴푸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좋은 땅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샴푸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땅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유지 아이템 이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드름이 났어. 그럼 사춘기 때는 여드름성 폼클렌징만 써줘도 어느 정도 소각되는 게 보여요. 근데 자, 성인성 여드름이 만약에 났어. 근데 폼클렌징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 뾰루지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피부과를 가서 주사를 맞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써가면서 걔를 다스리잖아요. 똑같아. 탈모 샴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탈모가 안 생길 수도 있는 두피를 잘못 관리해서 탈모가 생기니 이 땅 관리만 잘해줘도 불필요한 탈모 는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득템인 거지. 그래서 샴푸라는 개념을 얘를 써서 머리가 나고 싶다라기보다는 탈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땅 관리를 잘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두피 관리를 잘하고 싶다. 여기가 샴푸가 모발을 빠는 게 아니에요. 두피를 내가 깨끗하게 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게 저녁에 샴푸를 해줘라. 외출하고 돌아온 다음에 샴푸를 해주는 게 두피 건강에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는 거지. 하긴 뭐 아토피가 났다 피부에 얼굴만 잘 씻는다고 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뭔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자꾸 잃어가잖아. 잃어가는 거니까 뭐야? 잃지 않게끔 충당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너 케어라는 건 뭐냐면 탈모 쪽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루고루 섭취해요. 근데 고루고루 섭취가 안 되잖아, 현대인들이.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환이 탈모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음식으로 뭔가 충당을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양제라도 챙겨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너 케어가 제일 중요한 홈케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탈모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가요? 어떤 착각들이 많이 있냐면 너무 빠른 시일 안에 이거를 좋아지고 싶어 하는 거야. 저희 센터에서도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몇 번 정도 하면은 머리가 다시 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 주기 생애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춰서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 심리가 있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가 빨라요. 그래서 다시 막 탈모약을 찾고 막 이렇게 하거든. 탈모약으로 시작되는 사람들도 이미 탈모약을 한번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드셔야 돼요. 그리고 모발 이식을 만약에 또 해요. 그럼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 분들은 모유두가 많이 손실되신 분들은 모발 이식이 답이야. 근데 모유두가 없는데 뭔가 내가 뭐 샴푸라든지 뭐 어떤 영양제를 발라서 이 모유두를 살려내고 싶다? 뭐 택도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케바케니까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기간, 그 다음에 꾸준함, 그 다음에 부지런함 이런 게 좀 있어야 여기에서 이제 해방을 하는 거지.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탈모에서 해방하고 싶으면 지금보다 30% 정도는 본인 두피라든지 이거에 좀 더 신경을 써라. 그래서 시간 맞춰서 알람 맞춰서 드셔줘야 되는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샴푸해야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게 한 번에 되겠냐고. 왜냐면 생활 습관 때문에 탈모가 생기신 분들은 그 습관성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이거와도 같은 거야. 탈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 6개월이라고 해요. 최소. 자, 이너 케어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영양제라고 했어. 근데 그거 먹고 나서 난 별 효과 없는데?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라인은요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영양제도 최소 3개월이에요. 얘도 누적돼야 돼. 누적되고 몸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탈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 개선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에 하는 연구가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한데 대표님은 이 탈모 치료제, 완치제가 나오는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내년에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면은 안 되지 않나요?
왜? 모발이식 센터가 있어도 우리는 살고요. 줄기세포 센터들이서 줄기세포를 해더라도 우리는 생존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엔지니어는 없어질 수 없어. 예를 들어 혈류, 그 다음에 혈액순환, 그 다음에 근막관리 뭐 이런 거는 이 손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기계도 없기 때문에 나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빨리 연구들을 해주세요.